자,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여윳돈을 갖고 있게 되죠. 유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윳돈을 나중에 이제 R&D 비용이라든가 신약 개발 이런 데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이 투자하는 곳도 있고 또 예적금 또는 또 사모펀드랑 같이 운영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HLB 생명과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HLB 생명과뿐만이 아니라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죠.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제 스푸트니크 V가 WCS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 임상 3상에서 안정성과 효용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타스 통신 러시아 쪽 얘기라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기대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주식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휴원스 그룹 중에 이 휴메딕스, 휴원스 글로벌을 잘 보고 있는데 이 스푸트니크 V와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죠. 뷰티 웰빙 사업 중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휴메딕스라든가 바이넥스 차트를 보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걱정이 됐다가 다행히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났죠. 그러면서 다행히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 바이오사 여윳돈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바이오사들이 여윳돈을 예금에 넣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예를 들면 보령제약이 이번에 새로 상장한 이름자 생각 안 나는데 거기 투자했다가 거의 한 1,500억이 되는 50억이 1,500억이 되는 30배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사의 여윳돈이 사실은 꼭 예적금뿐만이 아니라 투자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요새는 바이오사의 여윳돈이 그 투자하는데 잘 못 가고 전부 다 예금 적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하라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모두 예적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 헬릭스 미스를 비롯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고위험 국민상품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좀 그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죠. 대체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많이 보완이 되는데 이데일리가 이 코스피코다 시가총액 100개 제약바이오사를 대상으로 6월 말 기준 외부자금, 도달자금 잔액을 조사했는데 39곳 정도가 이 미사용 지급금을 전부 금융상품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리다일리 기사에서 잠깐 갖고 왔는데, 자, 100%다 예적금 비중에 있는 곳이 SK바이오팜, 알테오젠, 프레즈파마, 보령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여기 HLB도 있죠. HLB는 250억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이 혼합으로 운용하는데 이제 HLB 생명과학이 431억 정도 있고, 전부 이 0%인 곳이 바로 차바이오텍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사가 있었고, 어느 정도 R&D 비용에 대한 비용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잘 못하죠. 39개 중에 23곳이 미사용 자금 전부를 예적금에 넣었는데, 프리즈파마, SK바이오팜, 네오이뮤테, 엔지캠 생명과학, 이셀티스, 진행생명과학, 엔트로젠입니다. 이런 곳이 전부 다 우린 안전하게 예적금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가 된 거고, 채권과 사모펀드, 주식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업자 15곳인데, 헬릭스 미스, 매드팩토, 에이프로젠제약, 디노맨 컴퍼니, 국전약품, 여기 HLB 생명과학도 431억 정도는 예적금, 채권, 사모펀드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해서 미사용 자금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여긴 바이넥스도 있고 TNR 바이오팝도 있습니다.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 여러 곳에 투자해서 좀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가 좋죠. 이 조금 예전에 헬릭스 믹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었는데, 자, 미사용 자금 90%를 예적금,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중인데, 작년 10월 달에 지난 5년간 파생결합증권 DLS 68개 이 고위험 금융상품 2,000억, 2,600억까지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헬릭스가 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중금채, 전단체 등 채권을 활용했고 TNR 파이어펀드, 사모펀드, HLB 생명과학 펀드 예치금으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펀드나 채권 쪽이 조금 안전한 것도 있긴 하죠. 자, 나머지 6곳이 역시 금융상품 비중이 높았는데 유틸렉스, 셀리버리, 앞타바이오, 코아스템, 고바이오랩, 셀리드 이 정도 특히 고바이오랩하고 셀리드 예적금에 아예 넣지 않고 자금을 모두 채권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그래도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이런 운영이 되죠. 급할 때 자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자금을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임상에 쓰게 조달할 돈인 만큼 미사용 자금을 주로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예적금으로 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이고, 과거에 이제 일부 바이오사들이 이제 고위험 분사품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런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미사용 운용 자금을 공개 좀 해라.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시를 채택을 하는 편이고,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도 올해부터 공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기술진의 성장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또 미사용자금 운용력 등을 공시하도록 해줘. 공시해라. 왜냐하면 투자 보호해야 되고, 이 임상시험에 쓸 돈을 자꾸 엉뚱한 데 갖다 손실을 입으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공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미사용자금 보관 방법, 계약기간, 실투자 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면서 어느 정도는 투명해진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HLB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관심 있게 같이 찍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인데 요새 많이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저처럼 박스권에 있긴 해요. 바이넥스 같은 정도가 조금 크게 무너지고 있고 나머지 박스권에 있긴 한데 이 스푸트니크 V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높은 안정성과 효능을 보여줬다고 러시아 보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항상 이 타스 통신 러시아 보건부 쪽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EMA나 WH에서 발표가 너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살펴보면 자,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브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이 이날 스푸트니크 V의 임상 3상 시험이 끝났고 그 백신은 높은 안정성과 효능을 보여줬다고 얘기했죠. 자, 무라슈코 장관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에서 최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있고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스푸트니크 V가 아직 WHO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해놨죠. WHO 승인이 사실 필요하긴 필요해요. 자, 어쨌거나 이 미하일 브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 2일, 10월 2일이죠. 러시아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WHO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모든 장애물이 제어가 됐다. 우리 해냈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진짜 해내서 우리나라 시험업체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슈코 장관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스스 WHO 사무총장과의 면담 직후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관련 타스 통신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했다고 이제 일단은 통보를 한 거죠. 예전에 위반 시설이 하나 발견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예전에 WHO가 러시아는 7개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시설 중 4곳을 점검했는데 한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죠. 자, 우리나라에 드디어 시생산이 시작했죠. 현수글로벌 여기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WHO 식사단이 러시아 남부 우랄 지역 도시 우파에 있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공장에서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 구정과 관련된 위반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 다시 제출하라고 위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류 제출 준비가 다 끝나고 완벽하게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기사가 이 일자 기사입니다. 자, 히온스그룹의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뷰티, 웰빙 사업 중심에서 성과가 좋죠. 특히 휴메딕스의 제가 실제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주가는 박스권입니다. 자, 신약 개발 기업하고 업무 협업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고 신규 파이프 라인 확보에도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 사실은 제약바이오도 신규 파이프 라인 확보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HLB나 이 HB 생명과 HB그룹 전체적으로도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히온스그룹은 비타민 진단 키트. 저는 진단 키트가 참 다양하다는 걸 알았는데 비타민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기반 신약 및 진단 키트를 개발한 라플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이 비타민 C의 효능을 높여주는 유도 물질, 림프 부종 치료제를 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스푸트니크 V 시생산 들어갔죠. 시생산에 들어가면 사실 효과가 주식에 대한 이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박스권 아주 지겹습니다. 자, 히온스글로벌의 대표 윤성태죠. 스푸트니크 V 원액 제조사인 프레시티 바이오파마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베리데이션론에 돌입했다고 9월 17일 날 밝혔죠. 이때 주가가 한번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WHO의 승인과는 별개로 지금 스푸트니크 V를 원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허가를 취득한 국가가 70개국이죠. 여기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CMO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시바이오파마, 휴메딕스, 또 로직스, 프레시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엔 주가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이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나면서 크게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히온스글로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죠. 6만원 초반을 가면 7만원대 중반을 가는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휴메딕스 차트를 봐도 박스권이죠. 3만원 초반 가면 38,000원, 3만원 초반 가면 38,000원 항상 이런 박스권이에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나가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로 나름 뇌피셜로 기대를 해봅니다. 유일하게 좀 걱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인데 17,000원대 이때 이 자사주 매입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고 있죠. 사실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에 비해서 바이넥스나 이쪽이 WHO나 EM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살펴봅니다. 프리저바이오파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7,000원만 가면 3만 후반대.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되죠. 지금 매수는 여기 가고, 매수는 여기 가서 박스권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게 프레시파마하고 로직스인데,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12,000원대가 가면 항상 13,000원, 15,000원대, 12,000원, 14,000원 이렇게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 박스권 매수 매도가 이 진행이 되는 이런 차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스푸트니크 V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좋고 WHO나 EMA 얘기가 잘 되죠. WHO하고 얘기가 잘 되면 사실 EMA까지 무난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WHO 승인 통과가 돼야 또 미국의 입국이라든가 이렇게 편하고 러시아에서 3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잘 돼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